미국의 CIA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 논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군 기밀 문건이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 동맹국들을 감청해온 사실 또한 함께 드러났다고 해요. 이게 또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네, 지금 나온 내용들이 예. 각각의 국가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쨌든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네. 영국,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프랑스, IT, 또 뭐 이집트 굉장히 많은 국가들에 대한 정보가 이 지금 정보지에 그러니까 유출된 정보지에 다 실려 있거든요. 그런데 각각의 국가들 대부분의 미국과 가장 가까운 국가들일수록 바로 총리가 나서거나 혹은 외무장관이 나서거나 국방장관이 나서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그것은 가짜다, 허위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를 갖냐면 첫 번째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많은 정보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정보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한참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이 교착 상태입니다. 네. 이제 지금 400일이 넘은 어떤 그 전쟁 길어졌죠. 기간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런 계속 이 손실만 계속 빚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빼앗긴 영토를 다 회복하겠다, 공격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동부를 러시아한테 지금 뺏기지 않았습니까? 네. 크림반도하고 그것을 다 되찾겠다라고 선언한 상태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한 상태잖아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유출된 어떤 정보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5월이 되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뚫린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방공망 중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투기를 보냈을 때 방공망이라는 건 바로 레이더를 포착해서 지대공 미사일로 그걸 격추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미사일이 이미 5월 말이면 소진될 거다. 네. 그렇다면 방공망이 다 뚫릴 거다. 방공망이 뚫리면 러시아에서 폭격기가 전부 다 우크라이나에 들어와서 완전히 괴멸을 시킬 거다. 네. 그러니까 이 가정은 뭐냐면 5월 달에 지대공 미사일이 전부 다 소진된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지금 이런 정보 보고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러시아가 그래? 하고 지금의 전쟁이 현재 진행형인데 이 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바로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일단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했던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서로 간에 굉장히 거북한 내용도 있어요. 이스라엘 예를 총리 들면요?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나서서 아유 그건 다 사실이 아니에요 하고 한 내용은 뭐냐면 네네. 모사드라고 해서 미국의 CIA나 우리나라의 국정원 같은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모사드거든요. 이 이스라엘 모사드의 고위급들이 지금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부 약화 관련된 그런 정책과 관련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실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두 가지 점에서 이스라엘은 큰일 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라고 일컫는 모사드가 뚫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모사드는 지금 전 세계의 정보기관들의 어떤 뭐랄까요? 손절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밥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다 사냥에 네. 다 공격에 들어갈 겁니다. 바로. 그런 그 첫 번째 모사드가 뚫렸다는 건 이스라엘 입장에서 있을 수가 없는 네. 거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총리 입장에서는 자신의 안위가 첫 번째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모사드가 언제든 이 지금 총리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지켜봤을 때 지금 이 미국과 각국의 어떤 동맹국들 간에 굉장히 이간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도가 개입된 게 아니냐라는 게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러시아가 개입했다, 뭐가 개입했다라는 설들이 나왔던 배경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국가 기밀이 네. 이렇게 누출이 될 수가 있는지 유출이 될 그러게요. 수가 있는지 너무 예. 손쉽게. 그럼 누굴 믿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 대통령실 내부 논의 등을 도청한 정황이 또 드러난 것과 관련을 해서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신중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2주 후면은 한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네.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십수년 만에 네. 국빈 방문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이제 이 방문하는 국가에 대해서 실무 방문이냐 국빈 방문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정하는 거죠. 급을 두는데 네. 이번에 십수년 만에 국빈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럼 예. 국빈이라는 건 저기 예포도 쏘고 네. 여러 가지 어떤 형식도 다르지만 네. 형식만이 아니라 그만큼의 실질적인 내용이 담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약속 받아야 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북한의 그 도발 수위가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네. 핵과 그다음에 미사일과 관련된 아주 직접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으므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통령 등 우리 정부가 얼만큼 함께 할 수 있느냐. 나토 같은 경우, 유럽의 나토 같은 경우는 아예 미국과 이 동맹 관계로서 할 때 이 나토에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함께 참여하는 네. 그런 권한이 있어요. 이를테면 독일과 미국 같은 경우 독일이 핵 위협을 받을 때 독일의 전투기에 미국의 핵 자산을 실어서 거기에 반격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함께 연합해 있는데 네. 현재 우리나라 한반도 같은 경우는 미국이 철석같이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성은 없거든요. 그럼 이번에 그 구체성을 한미 정상 기자회견에 담겠다라는 게 우리 지금 대통령실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너무 그 수위 조절, 그러니까 수위를 너무나 높여버리면 지금 정상회담의 준비에 있어서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 이런 속도 조절 하나. 그리고 네. 일단 미국이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유출 경위를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파악 중입니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파악하는 것을 또 기다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번에 우리 쪽에 드러난 게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간의 대화가 지금 유출이 됐다라는 건데, 그 대화 내용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포탄을 미국에 우회적으로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예. 우리가 인정해버리면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사실이니까 미국 너 잘못했어 라고 바로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네. 지금 속내이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신중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관련해서 미국과의 공동조사 요구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이제 민주당은 이것은 국익과 국익에 우선돼야 될 문제가 자존심, 국민의 자존심 문제다. 동맹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그 도감청을 이렇게 하는 어떤 행위 자체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떳떳하게 그것을 의혹을 제기하고 사과를 받아내야지. 내야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물론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미국과 관련해서 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정부를 도와주는 것이 야당이 어느 정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때 정부 쪽에서 봐라 우리 내부에 이런 이 목소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협상의 어떤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이제 언제나 외교는 상대가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정도의 어떤 선은 야당에서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또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통령실 입장은요, 사실 확인이 먼저고 미국 측의 악의적인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또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또 민주당이 굉장히 비판하는 대목입니다. 네. 김태효 안보 1차장이 지금 미국에 바로 갔어요. 좀 며칠 전에 터지고 나자마자 갔는데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갑니다. 그걸 지금 협상하러 갑니다라고는 했지만 당연히 이 문제가 지금 논의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김태효 차장이 지금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미국의 우리나라 그 특파원들이 바로 그 공항에서 질문을 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미국 정부에 어떻게 요구할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김태효 차장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악의적인 그런 그 정황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한 예. 거죠. 그런데 이제 김태호 차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그 정부의 어떤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청에 대한 어떤 문제를 유출에 대한 문제로 지금 바라봐야지, 감청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때 국가의 어떤 문제로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한미 간의 외교에 있어서 사실상 상당히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 국내에서는 아니 도청을 하는데 악의적인 것이 따로 있고 선의의 네. 어떤 도청이 있느냐라는 또 비판도 이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또 조심스럽게 발언을 하기는 했네요. 네네. 예, 그렇다면 이 어떻게 보면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죠. 미국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미국은 처음에 굉장히 이제 모호한 상황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이제 사실 미국은 여러 이 주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교는 국무부가 하지만 이제 안보와 관련해서는 NSC, 우리나라도 이름 똑같지만 그 백악관의 NSC와 관련된 뭐 차관이나 차관보급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관련된 문제는 차관이나 차관보급, 보좌관급이 이제 보통 성명을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존 커비, 그러니까 NSC 미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가안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도청과 감청과 관련해서 마치 너무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듣는 쪽의 입장에서는 이 표현과 관련해서 아니 지금 해명을 하겠는데 이 너무 고자세가 아니냐라는 그런 반응도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바뀌었냐면 바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우리나라 이정석 국방장관이 통화를 하면서 부터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도 분위기를 좀 바꿨거든요. 뭐냐면 오스틴 장관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라는 어떤 내용을 했고, 또 커비 조정관이 다른 어떤 자리에서는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 일부는 소스에서 변경이 됐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일부는 사실이 아니다. 조작됐다. 일부는 그러니까 일부분, 전체는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입장에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또 언급도 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인지하고 있고 이 상황을, 그리고 보다 더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라는 그런 대답을 해서 어쨌든 지금 미국 정부가 굉장히 곤혹스럽지만 이 문제를 빨리 조사를 한 다음에 동맹국들에게 알리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파장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기밀 문건 유출 용의자가 특정이 되고, 또 분량 역시 당초 알려진 100여 장이 아니라 최소 300장에 달한다, 이런 또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이걸 믿어야 될까요? 네, 일단 충격적입니다. 처음에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소식이고요. 자, 유출자가 검거가 됐다는 소식이고요. 유출자가 검거된 그런 동영상은 지금 외신을 통해서 우리나라 지상파나 종편 방송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알려졌고요. 이 문서 유포자는 공군의 정보를 취급하는 그런 사병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이군요. 예, 군인으로 알고 있고요. 정보관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사람은 게임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에서 닉네임 OG로 활동 중인 인물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커뮤니티에서 이제 채팅방을 따로 이제 개설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정인들만 다 모여서. 근데 이 채팅방을 자신의 방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걸 방장으로 만들어 갖고 지금 이 속에서 자신이 정보관이라는 걸 계속 과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지가 지금 이걸 이 속에 있는 회원 2명과 인터뷰를 한 그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그 회원들이 이 오쥐라는 이 방장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오쥐는 시시때때로 자신이 이런 기밀을 지금 알고 있다라고 보였다는 거예요. 과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이 회원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화를 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왜 안 믿느냐. 그러다 보니까 한 장이 2장 되고 결국 300장까지 된 그렇습니다, 건가요? 앵커님.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과시 효과가 생겨서 이래도 안 믿을래? 이래도 안 믿을래? 이렇게 된 형국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고요. 그래서 300장 가까운. 그러니까 이번에 노출된 그런 그 기밀도 보면 그대로 디지털로 문서화된 게 노출이 된 게 아니라 이
그러니까 기밀 문서가 네. 출력이 돼 있는 것을 아예 찍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올린 아이고, 거예요. 네. 약간 꾸겨진 그런 느낌을 그런 거를 사진으로 이제 300장의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린 그런 형국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비판은 이거예요. 네. 일단 1급 비밀로 써져 있었거든요. 그 위에 이렇게 쭉 보면 그러니까 이 문서 위에 이 알파벳이 있어요. 네. 알파벳에 쭉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를 해석해 보면 1급 비밀이다라고 써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no foreign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는 절대 알려서 안 된다. 뭐 이런 몇 가지 어떤 코드들이 있는 문서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의문은 뭐냐면 아니 정말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그 고급 기밀을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무리 정보를 다룬다고 하지만 네. 이렇게 사병에게 이런 것들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 네. 그런데 이것이 유출되는 게 너무나 너무나 허술했다. 어이없었어요. 너무나 네. 허술했다라는 거. 그리고 유출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SNS 커뮤니티에 올라가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것이 네. 지금 당장 올라가자마자 발견된 것이 아니라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 기간 최소 수개월간 이 행위가 계속 지속됐다는 것인데 그동안 그러니까 이 세 번째도 기가 막혀요. 아니 이걸 체크해내지 못했다고요? 이걸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지 됐는데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과연 사실일까? 과연 사실이라면 미국은 너무나 허술한 지금 정보 체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애매한 어떤 태도를 계속 취하는 게 아니냐, 그러네요. 또 다른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제3자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지금 뭐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용의자로는 그렇죠. 현재 단계는 용의자로서 체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용의자의 여러 가지 정황들 실제로 이제 OG라는 닉네임으로 이 확인을 채팅방에서 올렸다까지는 확인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 오지 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1급 국가기밀 유출죄지요. 지금 에드가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2013년도에 NSA라고 미국의 정보기관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수년간 미국의 정보들을 다 쌓아서 빼내갖고 이 사람이 제3국에서 그것을 폭로를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그런 지금 국가 이 기밀 누설죄로 이 체포의 혈안을 지금 미국 그 정보기관이 체포를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러시아로 망명하거든요. 뭐 만약에 그러니까 그 이번 오지라는 이 사람도 이 사람이 맞다면 그의 배우가 없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주도를 했다고 한다면 뭐 살아생전에 나올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아마 큰 그런 이 형기로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 굉장히 큰 일을 저지른 거는 사실이니까요, 이게. 네네. 자, 미국은 또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했는지, 대통령실 관계자를 도청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비판하는 게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와 관련돼서는 두 건인데 이 두 건이 다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예요. 대화라는 건 감청을 했다는 얘기, 도청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도청을 했다는 건 이 대화를 어딘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둘이 이야기하는 공간 속에 무엇인가의 기기를 놓고 그것을 다 엿들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용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렇게 다 누출이 됐다라는 게 민주당 쪽 주장이에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만 있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왜 굳이 용산으로 이전을 해서 그것도 빠른 시간 내로 이전하느라고 이전 과정이 굉장히 허술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감청을 쉽게 당할 수 있는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지금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실은 아니다. 일단 그러니까 대통령과 실과 관련해서는 용산의 이전을 철저하게 했고 그렇다면 청와대는 안 뚫렸느냐? 76년과 2007년과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2021년에서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어떤 청와대 도청설이 나왔었어요. 76년 확실하게 도청을 했고요. 또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해서 일본 그러니까 납치돼서 뭐 거의 그 굉장히 위험한 어떤 지경이 있을 때 미국이 바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김대중을 살려라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사실은 도청했기 때문에 알고 가능한 있었다. 정보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청와대도 사실 뚫으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의 모사드도 지금 뚫린 거 아니냐. 큰일 났어요 지금. 예, 청와대만이 아니라 그럼 네. 모사드마저 뚫린 것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은 용산에서 뚫린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다른 곳에서 대화하는 걸 들었을 가능성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지금 미국의 도청이 쏘아올린 공 때문에 여러 나라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유출 문건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왜곡일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개인적인 의견이. 네, 일단 저도 이제 굉장히 그죠, 조심스러울 수밖에 조심스럽죠. 없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네. 진짜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 맞아요. 이것이 사실이다 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60%, 70% 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우크라이나는 위험해질 가능성이 맞아요. 높거든요. 네네. 이미 뭐 사실은 다 이것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다 포착을 하고 있긴 있겠지만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관련해서도 사실상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왜?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네. 너네 그런 지금 생각이었어? 미국한테 팔아갖고 또는 폴란드한테 네. 팔아갖고 다 우회적으로 이렇게 살상무기 안 된다고 원칙을 세웠으면서도 포탄을 다 그렇게 다 했구나라고 확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러니까요. 관계에 있어서 어쨌든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과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단정한 속에서의 어떤 외교 관계는 일단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를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의 입장은 이건 일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정도로 계속 유지돼야 되는 게 우리 국익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네. 부분이 아닌가 싶은 거죠. 맞아요. 지금 운문현답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게 꼭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렇게 남의 뒷담화하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네. 난처한 딱 그런 입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요. 따지죠. 네. 자, 이번 도청 의혹, 이번 달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있잖아요. 네네. 여기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정상회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에서도 도리어 그러니까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언론에 다 공개된 어떤 상황 속에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라고 묻지는 못하잖아요. 예. 그렇게 따지지 못하고 하지만 충분히 이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해명을 해야 될 어떤 상황이고요. 이 해명을 하는 와중에서 상당 부분 우리한테 유리하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안보적인 문제 우리가 협상을 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따내야 될 그런 취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네. 도감청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못할 것은 없습니다. 미국은요 18개 정보기관이 따로따로 있어요. 해군 정보기관 따로 있고 NSA가 해군 정보기관과 이고요. 또 뭐 DNI, OSNI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온갖 정보기관이 16개가 있습니다. 네. 마음 먹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뚫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을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방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계를 점검해서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 구축하는 것 이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어쨌든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도 빨리 미국이 좀 입장을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그 도청 의혹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 볼게요. 정확하게 이걸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건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아까 21세 그 용의자가 나왔지만 네. 그 용의자로 확언하면서 이제 다 잡혔어라고 하는 것을 다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 용의자가 혹시나 또 예를 들어서 배우가 있거나 이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단시일 내에 발표를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동맹국들은 먼저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고 자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단 쉴드를 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미국이 물밑으로 네. 동맹국들을 어떻게 사실은 이 해명을 하고 거기와 관련돼서 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모색을 해줄지는 미국 전적으로 미국의 이쪽부터 달려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어쨌든 좀 수습을 빨리 빨리라고 표현하긴 그렇고요. 좀 이렇게 꼼꼼하게 잘 한 다음에 수습을 좀 잘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